제가 학창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이라 학교에서 집까지는 30분 정도 걸렸는데 길가에는 가로등이나 민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는 냇물과 다리, 그리고 다리를 조금 지나면 논두기에 제가 어릴 때부터 방치되어 있던 2, 3평 남짓한 배가가 앉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집이지 그것은 나무 판자로 지은 조악한 건물이었습니다. 당연히 인기척도 없고 불이 켜지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그 길가는 항상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에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그 길가를 걷는데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길가에 민가가 없었기에 북소리가 들려올 곳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엄마, 지금 북소리 들리지 않았어?" 라고 물었지만 어머니와 동생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후 고등학생이 되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그 길을 혼자 걷게 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끔 길가의 다리를 지나거나 배가를 지나칠 때 북소리를 듣곤 했는데 당시 저는 어딘가에 있는 절에서 치는 북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혼자 집에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길 중간에 다리를 건너는데 그날도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까지 들리는 겁니다. 다리 밑은 사람이 있을 만한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있을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저는 고양이 소리를 잘못 들었겠지 라고 생각하며 지나쳤는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한 번도 눌리지 않았던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 2년 후, 전 언니와 대화하다 제가 겪었던 북소리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언니도 저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북소리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던 다리 위에서 언니는 북소리와 함께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하네요. 히오코, 저는 북소리 절에서 난 거 아니야? 라고 물었는데 절에 자주 다녔었던 언니가 하는 이야기에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절은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산속에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절에는 북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가라고 생각했던 다리 근처 낡은 집은 마을에 추상이 났을 때 꽃상이나 기타 물건을 보관해오던 꽃집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제가 들었던 북소리는 어디서 들린 것이었는지, 또한 그 울음소리는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세월이 지나 길가의 가로등이나 건물이 여러 생겼지만 길가에 있는 낡은 곶집을 함부로 부수면 안 된다고 하여 아직도 그 곶집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북소리를 투고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누구나 자는 위치나 방향은 거의 변함이 없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는 당시 제 방에서 혼자 보통 머리를 부엌과 맞닿는 벽 쪽 방향으로 두고 자는 편이었습니다. 잠버릇이 좋지 못한 저는 그날따라 양팔을 올려 만세 자세를 하고 부엌에 맞닿는 벽 쪽에 가까이 붙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는데 그날은 유독 손과 벽 사이의 거리가 약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그렇게 한참을 신나게 자고 있을 때
손목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에 전 순간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위에 눌려 움직이지 않는 몸은 둘째치더라도 손목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 차마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지만 그 감촉은 누군가의 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점은 당시 저는 차가운 손이 닿는 순간 그 손이 부엌으로부터 뻗어져 나왔다고 스스로 단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과 벽 사이에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추측해 나간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것이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말 당연한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여하튼 깊이 생각할 틈도 놀랄 틈도 없이 그 손은 강한 소나기 힘으로 저를 힘껏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에 눌려 몸은 움직여지질 않고 그렇다고 벽 쪽을 올려다보면 무언가 절 바라볼 것 같아 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 후 가위에서 풀려났고 체력을 모두 소진한 것처럼 풀려나자마자 전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저희 언니와 이야기하는 도중 언니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해준 이야기는 부엌에서 자던 도중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단독 주택으로 부엌에 보일러실이 붙어 있어서 집에서 부엌 쪽이 제일 뜨겁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몸이 피곤할 때면 부엌에서 자주 잠을 청하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부엌에서 자면 몸이 더 피곤하고 찌뿌둥해서 부엌에서 자는 것을 꺼려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언니는 홀로 부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여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언니의 눈엔 어떤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언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언니의 머리맡에 앉아서 언니를 지그시 바라보기만 하였다고 하네요. 처음엔 언니도 난생 처음 보는 할머니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위화감도 느끼지 못하고 할머니 왜? 할머니 왜요? 라고 말을 걸다가 어느 순간 버뜩 정신을 차려보니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고 분명 꼭 닫아두었던 여닫이 문이 30cm 정도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자신에게 아무 해코지도 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보기만 했으니 나의 수호신이 아니냐는 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하였으나 저는 마냥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잡아 끌려 했던 부엌으로부터 나왔던 손, 그리고 언니가 목격한 할머니와 열려있는 문. 찜질방처럼 뜨거운 부엌에서 잠을 청했음에도 유독 저의 몸만 안 좋아진다는 점.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이상한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얼마 전에 고향에 내려가 보니 목소리가 들리던 때 근처에 있던 낡은 곶집이 철거되어 있고 처음 보는 작은 건물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곶집 바로 옆에 흐르는 하천 주변을 공사하면서 곶집도 깨끗하게 신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 탓인지 주변에서 느껴지던 으스스한 기운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